자, 여러분 오늘의 주제가 시아가 뭐예요? 순니가 뭐예요? 정치적인 의견으로부터 생긴 하나의 갈등이었는데 그 정치적인 갈등 이후로부터 양쪽이 서로 내전을 몇 차례로 벌였기 때문에 양쪽도 정치적 의견을 종교를 통해서 뒷받침하려고 하는 그 차원에서는 종교가 정치적인 것보다 종파를 진화한 거예요. 특히 시아파는 나름 결의가 생긴 거죠. 그 사이에. 일단은 지금 시아파 순니파가 어떻게 된지를 보여드려야 되거든요. 지금 현재 시아파 순니파의 현황입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지금 지도를 보시니까 연한 초록색이 순니파입니다. 진한 초록색은요 시아파예요. 시아파는 띄엄띄엄 인도 파키스탄에 있는데 집중적으로 있는 데가 어디냐면 아프가니스탄은 중부 지역 하자라족이 있어요. 여러분 몽골 사람들의 후예예요. 몽골 사람처럼 생겼어요. 살짝. 그리고 여기 이제 이란 보시면 이란 그리고 아제르바이잔 그리고 예멘 여기 시아파 있어요. 그리고 시아파는 다 이란에 있는 시아파랑 똑같은 시아파도 아니고요. 그런 것들 있습니다. 현재 순니파는 85% 정도 되고요. 한 15%나 10% 정도는 시아파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웬만큼 나라는 순니파로 생각하시면 되고 보시다시피 시아파는 이란에 붙어 있거나 아니면 여기 예멘하고 레바논, 시리아 여기에요. 주로 순니파예요. 그러면 시아파하고 순니파가 무엇을 다르게 믿는가요? 이거가 이제 중요합니다, 여러분. 여기 모함메드 사도 있어요. 모함메드 사도의 딸이 있습니다. 모함메드 사도의 파티마이라는 딸내미가 있는데 이 파티마는 모함메드 사도의 양아들이자 사촌동생이랑 결혼했습니다. 사촌끼리 결혼한 거예요. 여러분 중동에서는 사촌끼리 결혼합니다. 하여튼 모함메드 사도는 작은 아버지가 모함메드 사도한테 맡겼어. 2명을 아들로 키워요. 그 중에 하나는 자기 작은 아버지의 아들인 알리예요. 그래서 키우다 보니까 다음에 제 딸내미랑 결혼시킨 거예요. 결혼시켰다가 여기 이제 아들 2명 나와요. 하산하고 후세인. 모함메드 사도의 손주 이름이에요. 시아파 교리에는 모함메드 사도의 그 가르침을 이 세계에다가 제대로 확산시키고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은 사위인 알리였어요. 그래서 알리는 첫 이맘이에요. 이맘은 한국으로 따지면 목사, 스님 아니면 신부 같은 거예요. 이맘이라는 말이 아랍어로는 앞에 있는 사람이라는 의미예요. 이제 시아파에서는 여기서부터 핵심입니다, 여러분. 이제 여기로부터는 시아파 내에서는 논쟁이 있어요. 5인조, 7인조, 12인조라고. 이 7인조를 시아파 사람들도 비판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7인조에서 꿈껏 사이비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분들은 죄가 없어요. 이분들은 이슬람 공동체를 끌고 갔었어야 된다. 이분들은 이슬람 공동체의 지도자가 됐었어야 된다. 5이만파, 7이만파, 12이만파로 이렇게 시아파가 분리됩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이러한 생각이 왜 나왔냐? 왜 이러한 생각이 나타냈을까? 왜 갑자기 시아파이라는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모함메드 사도의 후손들, 모함메드 사도의 손주들이 이슬람 공동체를 다스려야 된다. 걔네들의 죄가 없어요. 걔네들은 죄 지를 수가 없고 하나님으로부터 무조건 축복받았던 사람들이었다. 이 생각이 왜 나오는지, 시아파가 어쩌다가 이 생각에 도달하게 됐는지가 지금 핵심 포인트예요. 이걸 알아야지 오늘날의 분위기가 여러분이 이해하실 거예요. 자, 그러면 시작합니다. 자, 여기서부터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가발을 관리하는 사람들은 꾸레이시라는 가문이었어요. 한국으로 따지면 이씨, 박씨, 김씨. 근데 이 꾸레이시도 자기 안에는 계파가 있겠죠? 근데 꾸레이시가 결론적으로 이제 메카의 통치자이고 여기서 어떻게 보면 집단 독재 제재가 있었어요. 북한에 있는 노동당처럼 생각하시면 되는데 근데 이제 지도자가 없고 하여튼 여기는 이제 그 당시에는 모함메드 사도가 이제 나는 사도예요. 나한테 계시가 내렸어요. 이 말을 하시기 전에는 여기 이제 집단 독재가 있었고 빈부격차가 너무 심했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비잔틴 제국하고 페르시안 제국이 치고받고 싸웠기 때문에 상인들이 기존에 있는 루트대로 안 가고 그럼 어떻게 가야 되나? 아라비아 반도를 뚫고 가는 거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여기서는 부가 너무 올라갔고 하여튼 그런 상황이었어요. 이제 여기서는 모함메드 사도도 꾸라이시 출신이에요. 어느 날 가브리엘이 옵니다. 가브리엘이 모함메드 사도한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읽어라. 모함메드 사도도 나 읽을 줄 모른다 하는데 하여튼 이제 첫 계시는 읽어라예요. 그러다가 이제 집에 와요. 모함메드 사도.
집에 왔는데 부인이 하티자는 이제 아빠 쪽은 기독교, 엄마 쪽은 유대교인가? 하여튼 이렇게 좀 약간 배경에는 유대교하고 기독교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를 했는데, 야, 나 산에 있을 때 이런 전사가 왔어. 나한테 이런 말을 했는데, 나 모르겠는 이거 뭐야. 그때 이제 부인분이 하티자는, 야, 잠깐만. 나의 외삼촌이 유대교 랍비인데 애가 그런 말을 하던데 뭐 무슨 여기 뭐 어딘가 그런 사람을 오겠다고 하는데 그거 아니야? 너 그건 것 같은데 해서 하여튼 그때 처음으로는 자기 부인이 믿어요. 맘매 사더니 연상이랑 결혼하셨어요. 자기 사장님이랑 결혼하신 거예요. 솔직히 말하자면 비서실장으로 그 회사에 들어갔는데 사장님이랑 결혼하셨어요. 하티자는 너는 사도야. 이거는 기독교도 유대교도 있어. 그 전사가 너한테 온 것 같아. 그래서 일단은 하티자 다음에 누구냐? 알리. 이 사진도 드라마에서 나온 사진이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고. 근데 또 이런 사람 어디서 찾았네? 그동안 시아파에서 나왔던 그림들랑 똑같이 생긴 사람이에요. 그리고 네 번째, 아부바크 무함메드 사도의 절친. 어떻게 보면 마니보트라고 각뒤부 이런 느낌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슬람이 확대됩니다. 확대되다가 자 이렇게 4명이 믿었는데 다음에 이제 아시다시피 여러분 이슬람이 메카에서 좀 약간 확대됐다가 메카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너네 나가. 너네 갑자기 신 하나 믿으려고 하는데 신이 많아야지 우리는 장사하거든요. 이 메카에다가 우리는 수많은 동상들을 세워야 되는데 이 동상으로 우리는 돈을 벌어야 되는데 신 하나 믿으라고? 말도 안 돼. 하고 그리고 뭐 너희를 조금만 잘못하면 석방해야 된다고? 나 거짓말했다. 하나님 나의 거짓말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시면 제가 이제 너희를 석방시키겠어요. 너희를 쉽게 석방하면 안 되는데? 그리고 뭐 여자들 4명까지만 결혼할 수 있다고? 왜? 나 20명이랑 결혼할 거야? 100명이랑 결혼할 거야? 또 누군데 우리의 만으로 숫자를 정하냐? 이런 식으로 이제 메카에 있는 자본가들 특히 기성세대 남자들은 기성세대 꼰대들은 무함메드 사도한테는 너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고 나가야. 원래 죽이려고 했어요. 죽이려고 했는데 이제 무함메드 사도 침대에는 알리가 오늘의 이제 주인공입니다, 여러분. 자꾸 나올 건데. 알리가 이제 숨어가지고, 무함메드 사도는 간신히 살아남아서 메디나로 이제 도망가셨죠. 여기 이제 메카입니다. 이거 메카이고, 메디나도 여기에요, 여러분. 비신카시입니다. 오케이? 여기까지는 이제 아시죠? 근데 다 한꺼번에 가는 거 아니에요. 일단 일부가 갑니다. 다음에 스스로 가다가 마지막으로 3명이 남아요. 알리, 아부바크, 무함메드 사도. 무함메드 사도는 알리를 자기 침대에다가 놓고 이제 메카 사람들이 알리를 무함메드 사도일 줄 알고 죽이려고 들어왔는데 알리가 갑자기 나타나니까 걔네들 깜놀. 근데 알리는 그때 이제 등치가 너무 크고 좀 약간 마동성 스타일이거든요. 아니면 하정우. 얘랑 지금 싸워야 되나? 우리 원래 무함메드를 죽이려고 왔는데 해서 냅두고 바로 도망가려고 했는데 무함메드 사도는 그때 이제 아부바크르랑 같이 이미 메디나로 열심히 가고 계셨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못 잡았죠. 다 도착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메디나에서는 그때 인구는 한 10,000명이었습니다. 메디나의 인구는 대충 이슬람 기록에는 그렇게 나와요. 10,000명인데 여기 이제 왜 들어가게 됐냐면 이분들이 메카에서 이제 이슬람을 전파하려고 하다가 주변 도시들에서 전파하려고 했어요. 근데 다 안 먹었어. 특히 타이프에서는 사람들이 무함메드 사도에다가 돌을 던졌어요. 유일하게 받아들이는 데는 어디냐면 메디나였어요. 메디나에서 사람들이 이슬람을 개종했기 때문에 메디나 사람들이 우리 도시로 오라고 해서 간 거예요. 갔는데 비율을 말하자면 10,000명 중에서는 1,500명이 무슬림이에요. 그 1,500명 중에서도 몇백 명이 메카 사람이고 나머지는 다 메디나 사람이거든요. 이제 그때 메디나 사람들이 너무 잘해드려서 메카 난민들을 제대로 받아들이고 기와 시험도 면제를 시켜서 무함메드 사도는 기도합니다. 오 하나님, 지금 이 지구상에 유일하게 성지는 2개밖에 없어요. 하나는 아브라함의 둘째 아들 이스마일이 왔던 메카, 하나는 아브라함의 첫째 아들 아이삭이 왔던 예루살렘인데 이 2개 말고는 성지가 없는데 이 메디나 사람들이 이렇게 너무 착하니까 메디나도 성지로 만들어 달라. 그래서 메디나는 코란 율법으로는 성지는 아니지만 근데 무함메드 사도가 그렇게 기도했기 때문에 이제 사람들이 메디나를 성지처럼 여기고 있어요. 도시국가라 봐야 되죠. 메디나 이 수니파하고 시아파에는 감정 문제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무슨 감정 문제이냐? 자, 여러분, 이건 영화 장면인데 이분 누구냐면 에부 수피안이에요. 그 당시에는 메카의 외교부 장관 같은 사람이었어요. 이분 누구냐? 에부 수피안의 부인. 이분들은 사실은 무함메드 사도랑 친척이에요.
그 이분들의 증조 할아버지하고 모함med 사드의 증조 할아버지는 아마 똑같이 나올 거야. 모함med 사드 두 번째로 가까운 부족이 이 부족일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얘기했잖아요. 전쟁이 몇 번 지렸는데 첫 번째 전쟁에서 이분의 아빠가 죽어요. 그리고 동생이 죽어요. 이분이 너무 빡쳐가지고 하나의 흑인을 찾아요. 창을 잘 던지는 흑인이에요. 이름이 왁시입니다. 이제 왁시를 찾습니다. 모함med이나 알리나 아니면 함자를 죽이면 내가 너를 석방시킬 거고 너한테 엄청난 금을 줄 거야. 그래서 2차 전쟁 때는 그 흑인분이 이제 모함med 사드 알리하고 그리고 모함med 사드의 다른 작은 아버지가 있어요. 막내 아닌데 이제 마지막에서 둘째 작은 아버지 함자. 이 세 명 중에서 한 명을 죽여요. 죽였는데 2차 전쟁 때는 메카가 이기고 메디나는 치거든요. 근데 이제 치니까 전쟁터잖아요. 무슬림들이 이제 대보했잖아요, 살짝. 함자 모함med 사드의 작은 아버지이자 모함med 사드의 또 다른 절친. 이 마음을 칼로 잘라가지고 심장을 꺼내서 먹어요. 너무너무 화가 나서. 이거는 순니파 시아파 기록에 다 나와요. 그때 무슬림들이 엄청 빡쳐요. 모함med 사드하고 알리의 작은 아버지의 심장이었어요. 여기까지 이해됐죠? 자, 다음에는 여러분 이슬람이 확대돼요. 메카 사람들이 이제 더 이상 빠져나올 데가 없어. 왜냐하면 아라비아 반다는 거의 다 이슬람으로 넘어갔어요. 모함med 사드 시절에는 여기 이제 이슬람으로 개종해요. 여기까지. 메카만 남으니까 이제 사람들 너무 많아졌잖아요. 그러면 이제 가서 메카를 정복하자 해서 메카로 이제 사람들이 갑니다. 메디나를 떠난 지 8년 만에 갑니다, 여러분. 8년 동안 자기네 고향을 한 번도 못 봤던 사람들, 자기네 고향으로부터, 자기 고향 사람들로부터 핍박을 당했던 사람들이 8년 만에 자기 고향으로 갑니다. 이것을 독립운동가들이 30년 만에 다시 한번 한 번 더 가는 걸로 생각하시면 돼요. 가기 전에는 이제 이미 메카 앞에서 이렇게 텐트를 쳐요. 왜냐면 모함med 사드가 원하는 거 뭐냐면 전쟁 없이 들어가자. 왜냐면 우리는 중도를 일으키고 들어가면 앞으로 몇 세대 이렇게 분노가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최대한 많은 병력을 이렇게 메카 앞에다가 텐트를 치고 군사기지처럼 만들고 있으면 이 사람들도 쫄아가지고 어떠한 조약 같은 걸 가지고 와서 전쟁 없이 우리는 메카에 진입하자. 그러다가 무슬림들이 이렇게 이제 메카에 들어갑니다. 들어갈 때는 이제 사람들이 다 자기네 집에 들어가고 손 타치는 안 해요. 물론 예외의 사건 몇 개가 있는데 전반적으로는 메카에 들어갈 때는 죽은 사람이 몇 명밖에 없어요. 여기서는 선포합니다. 에부 수피안 집에 들어가는 사람들한테 아니면 에부 수피안의 보호를 받은 사람들한테 손 대지 말자. 왜냐면 에부 수피안 와서 우리랑 합의를 했어. 쇼부를 줬어. 자, 이제 여기서 시아파하고 순니파의 첫 갈등. 순니파는 여기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냥 에부 수피안도 오랫동안 고집을 부렸다가 시간이 흘러가니까 진실을 본 거야. 근데 시아파는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야, 함자의 심장을 먹은 그 아줌마하고 그 아줌마의 남편? 걔네들은 쿠라야. 걔네들은 무슬림 아니었어. 여기서부터 순니파하고 시아파가 보는 시각이 달라집니다. 모함med 사드는 용서했어요. 오케이, 너네 나의 제일 친한 친구이자 나의 작은 아버지를 이렇게 잔인하게 죽였는데 나는 어차피 일반인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메시지를 전달하는 사람이니까 내가 니네들 용서했어. 니네들 앞으로 무슬림처럼 살면 문제가 없다고 하고 타치를 안 했어요. 근데 순니파도 이걸 인정해요. 야, 모함med 사드가 용서를 했는데 우리는 뭐하게 거기에 끼어들어가. 모함med 사드의 결정이면 우리는 손을 대야 돼. 근데 시아파는 아니야. 걔네들이 쫄아서 그렇다고. 자, 여기로부터 이제 두 번째 사건. 에부 수피안이 이분이 자기 아들을 데리고 옵니다. 메카 정복되고 난 다음에 모함med 사드한테 줘요. 우리가 그동안 너한테 너무 잘못했다. 그래서 너는 나의 아들을 데리고 키워줘라. 그분의 아들이 누구냐? 오늘의 두 번째 주인공입니다, 여러분. 무아위에, 시리아 도지사. 무아위에를 자기 아들을 모함med 사드한테 줘요. 모함med 사드 그러면 이분의 아들을 뭘로 쓰냐? 게시가 내려오잖아요. 그 게시들이 기록하는 기록팀이 있어요. 제가 이걸 띄웠나? 동전. 이분의 아들, 이 사람. 이분을 무아위에를 기록자로 쓰고 있어요. 이분의 아들이, 즉슨 모함med 사드를 엄청 괴롭혔던 부부의 아들이 모함med 사드의 비서실장 중에 한 명이 됩니다. 14명, 13명 평 중에 한 명이에요. 자, 여기로부터 다시 한번 시아파하고 순니파가 갈려요. 시아파가 말은 뭐냐면 모함med 사드는 공동체의 조화를 위해서 인정한 거지 이 사람의 아들 무아위에는 뭐가 특징이 없어.
근데 순위파는 야 하나님의 계시를 기록하는 사람이라면 모함med 사도는 누구한테 맡기겠냐? 아 그냥 옆에서 이렇게 좀 챙길 수가 있는데 계시를 기록하는 일은 실력 없거나 마음에 이상한 거 있는 사람한테 시키겠냐고 하고 다시 한번 모아비의 실드를 칩니다. 순위파가. 순위파는 이 사람의 실드를 칩니다. 이분이 오늘날의 주인공이에요, 여러분. 알리하고 이 사람이 싸우니까 오늘날의 시아파 순위파가 생겼어요. 알리, 모함med 사도의 사촌 동생이자 양아들하고 이 사람이 모아비에가 싸웠기 때문에 오늘날의 이슬람 안에는 시아파 순위파가 생겨요. 다음에 모함med 사도가 돌아가셨어요. 갑자기 소식이 와요. 누구한테? 오마르한테. 두 번째 칼리프, 2대 칼리프, 모함med 사도의 또 다른 절친. 야, 오마르 들었어? 뭐야? 메디나 사람들 지네들끼리 지도자를 뽑으려고 한대. 야, 이러면 이슬람 공동체는 메카 메디나로 남북으로 분론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오메르는 빡쳐요. 오메르 캐릭터는 너무 빠르게 화가 나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혼자서 못하니까 모함med 사도의 제일 절친 아부바크를 데리고 아부바크한테 가요. 야, 아부바크 너 들었어? 메디나 사람들이 이렇게 하려고 한대. 우리 가서 지금 개입하지 않으면 이슬람 공동체는 모함med 사도 다음에 남북 메카 메디나로 분단될 거야. 빨리 가자. 해서 둘이 갑니다. 둘이 거기서 얘기를 해요. 야, 모함med 사도가 죽으니까 얘네들이 바로 분단하려고? 우리 무슬림들 다 형제 아니야? 다 하나의 공동체 아니야? 근데 메디나 사람들도 야 우리가 없었으면 이슬람이 생기겠냐? 우리가 와서 니네 메카 사람들을 재우고 밥 해주니까 이렇게 이슬람이 된 건데 너네가 지금 다시 메카를 정복하다 보니까 너무 메카를 챙겨주는 거 아니야? 그때는 이제 오마르하고 아부바크는 알았어. 이슬람 공동체 중심 메디나야. 알았어? 오케이? 근데 분단하지 말자. 그럼 분단하지 않을 거라면 우리 누구를 지도자로 뽑을까? 거기서 이제 토론을 해요. 메디나 사람들하고 메카에서 두세 명만 있어요. 대다수가 메디나 사람이었어요. 그때 이제 둘이 얘기하다가 결론적으로 아부바크는 선출됩니다. 근데 여러분 다시 말하자면 이 모임이 갑작스러운 모임이에요. 분단을 막으려고 모함med 사도의 절친들이 야 분단하지 말자. 우리 다 똑같은 공동체야. 그러면 지도자가 누구 될 거냐? 이슬람의 중심을 메디나에 둔다고 하되 누구를 하나 뽑자. 그럼 누구를 뽑을까? 모함med 사도의 제일 절친 아부바크를 뽑자. 아부바크는 제일 인기 없는 부족의 출신입니다. 반대는 딱히 없었어요. 왜냐면 아부바크의 이미지가 너무 강력했어요. 모함med 사도는 어디나 가면 아부바크를 너무 띄워지는 발언들을 했거든요. 그리고 모함med 사도가 아플 때는 아부바크이 모함med 사도 대신 몇 번 이맘 자리에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약간 눈에 보이지 않는 아부바크는 모함med 사도 다음에 아마 보이지 않는 그런 좀 약간 뭔가 있었어요. 자, 여기서는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이때는 알리의 나이가 몇 살일까? 이 선출 당시에는 알리의 나이는 여러분 32살이었어요. 근데 아부바크는 모함med 사도보다 2살 많으셨어요. 65세. 오마르도 아마 50대 중반 좀 넘으셨거든요. 이때는 아랍 문화 정서상으로는 알리가 지도자 될 리가 없었거든요. 미안하지만 그 사람들이 그 당시에 있는 아랍 사람들이 알리를 30대 초반인데 알리를 지도자로 삼아서 따라갈 리가 없었어요. 정치학적으로 얘기하자면 이제 여기서는 시아파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일단은 이 선출이 무효다. 왜 무효인가? 아니 모든 유력 있는 인사들이 거기 있어야 됐는데 왜 알리가 없었지? 알리가 없는 그 모임을 우리가 인정해야 되나? 그래서 시아파 사람들 보기에는 이 선출이 무효다. 근데 이것도 솔직히 말하자면 시아파 안에서도 이 선출을 인정하는 시아파 애들도 있어요. 자, 알리가 그 당시엔 그럼 뭐하고 있는가? 알리는 그 당시에는 모함med 사도의 유일한 후손으로서 모함med 사도의 장례식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분이 알리한테 가요. 진짜 아이러니하다. 야, 알리, 너도 나도 구레이시의 핵심 집안인데 더군다나 너는 모함med 사도의 사촌 동생이자 사위잖아. 인기 하나도 없는 아부바크를 어떻게 이렇게 칼리프 되냐? 어떻게 지도자 되냐? 너 좀 약간 뭐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때 알리는 쓸데없이 공동체를 분열시키지 말자. 그리고 모함med 사도는 핏줄이라는 얘기를 다 없애버리지 않았나? 무슬림들한테는 더 이상 핏줄이 없어요. 무슬림들은 논의하고 토론하고 결정하는 것이다 하고 이 사람을 깝니다.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이분의 아들이 다음에 이슬람 제국의 지도자가 돼요.
근데 이때는 처음에는 이분이 가서 알리한테는 얘기를 해요. 알리 이거는 부정선거 아니야? 너 없었잖아. 그리고 왜 아부바크를 대야 되냐? 모함메디 헐력이 바티마 하나밖에 없었나? 여러분 딸님이 2명도 있었는데 거기서 아들이 안 나왔어요. 유일하게 모함메사의 손주가 바티마로부터 나왔어요. 즉슨 알리로부터 나왔어요. 모함메사의 혈통이 유일하게 알리를 통해서 나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겨요. 근데 또 이런 것도 없지 않아 있어요. 보여드릴게요. 오메르는 찾아가요. 알리한테. 너 가서 아부바크르한테 복종선언 했어? 아부바크르 이제 지도자잖아. 알리도 야, 나 장례식 하고 있었잖아요. 모함메사드 장례식. 거기 선거하고 있을 때는 장례식 하고 있어서 모함메사드 장례식을. 지금 와서 나한테 좀 약간 수고 많았다. 고생 많이 해줬어야 됐는데 와서 지금 보자마자 하는 첫 번째 말이 복종선언 하냐고 하는 말이 좀 약간 예의가 없는 거 아니에요? 하고 이때 좀 약간 서운함이 있어요. 이 서운함을 순위파도 인정해요. 근데 시아파는 여기를 이렇게 분석하진 않습니다. 시아파는 오마르부터 시작했다. 이렇게 말해요. 오마르가 알리를 괴롭혔다. 오마르가 알리를 억압했다. 단합했다. 너 빨리 가서 아부바크 인정해. 칼리프라고. 안 그러면 내가 너네 집 불태울 거야. 그리고 가서 알리를 따라 찾아가려고 하다가 알리의 부인 바티마를 때려서 바티마는 죽었다. 이런 말까지도 있는데 미안하지만 이거 저는 되도록 이제 시아파 동네에서 살았던 사람으로서 시아파의 이제 생각을 제가 존중하려고 했는데 이 스토리는 뽕이에요. 어떻게 오마리가 가서 모함메사드의 딸을 죽여요. 이것도 시아파 안에서도 안 믿는 애들이 있긴 있어. 다들 믿는다고 하기엔 좀 그렇긴 해요. 이것도 일반화시키면 안 되는데 여튼 여기서 좀 약간 살짝 서운함이 있긴 한데 여러분 서운함 뿐이지 다음은 오마르 때 알리는 오마리의 오른팔이 됩니다. 처음에는 누가 이제 지도자 됐죠? 아부바크르 됐습니다. 딱 2년 했어요. 2년 하고 죽었습니다. 왜냐면 이미 나이가 많았어요. 모함메사드도 보다도 나이가 2살 많으시는데 2년 만에 돌아가셨는데 다음에 지도자가 누가 됐어요? 다음에 지도자가 오마르가 됐습니다. 오마르가 됐는데 오마르는 10년 가요. 오마르의 부족도 역시 인기 없는 부족이에요. 이렇게 잘 나가는 부족 아니에요. 그때 또 우리 에부 수피안 얘기해요. 알리한테. 야 우리 모르겠다. 우리가 지도자 돼야 되는 거 아니야? 우리 모함메사드의 친척들인데 더군다나 너는 사위인데 이런 일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근데 여러분 다시 말하자면 이분이 야루살렘 로마 제국으로부터 전복되고 다음에 이분이 이제 현지 조사를 하려고 그쪽에 갔을 때는 수도를 알리한테 맡기고 가요. 즉슨 알리가 칼리프 될 때까지 억압받았다는 말이 뽕이에요. 정치적으로 위험하다고 생각하고 억압할 사람한테는 내가 없을 때 네가 좀 파줘 할 수 있겠어요? 없잖아요. 이제 여기서는 시아파는 실드를 쳐요. 이제 오마르가 좀 살짝 모함메 사도의 가문을 이제 좋아하는 사람들의 눈치를 봐서 그런 자리를 잠시 줬다. 이건 좀 약간 아닌 것 같아요. 아무리 봐도 알리하고 나머지 사람들 사이에는 그런 정치적인 문제가 없었는데 지금으로는 시아파에서 그런 말이 있어요. 알리가 살짝 쫄아서 아무 말 안 했고 일부러 자기네 생각으로 숨겼고 서로 좀 약간 짜고 치고 다짜를 했다고 하는데 믿을 수가 없어요. 여기까지 문제가 없어요. 암살당해요 여러분. 누구한테? 이란 사람한테 암살당해요. 왜냐? 이란이 오랫동안 큰 문명을 만드는 제국이에요. 이란이. 근데 이 염소 기르는 사람들한테 지배당했어. 기분이 나빠요 안 나빠요? 여러분 솔직히 말하자면 우리도 일본으로 살짝 좀 약간 싫어하는 거 그거 아니에요? 일본이 임진왜란을 제외하면 한국에 온 적도 없었고 그리고 문명적으로는 한국이 일본보다 앞서가 있었어요. 거기는 섬나라이고 어부들이고 좀 배세적으로 살고 있었는데 우리가 더 잘 나가고 있었거든요. 갑자기 근데 일본이 쳐들어온 거야. 마찬가지예요. 이란 사람들 입장에서도. 이 아랍 사람들은 염소만 기운인 애들이에요. 무식하고 아무것도 모르고 글씨도 없고 아라미아 사람들하고 유대인들의 글씨를 쓰는 애들이에요. 나라 세운 적도 없고 그리고 실질적으로도 그때까지는 아랍 애들이 크게 나라를 세운 적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약간 이란 사람들이 아랍 사람들에게 낮잡아보는 시선이 있었는데 이란 사람들이 아랍 사람들한테 지배당해요. 그래서 꼴보기 싫은 거예요. 아랍 사람들을. 그러다 보니까 이제 베트라를 만들었어요. 여러분 진짜 베트라 같은 건 일부예요. 거대한 제국 이란이 해냈던 작업이 없어요. 인정합시다. 그래서 이제 오메르를 암살해요. 이란 사람이. 왜냐하면 이란이 전체적으로 사산 왕조는 아랍 사람들의 지배를 받아요. 전체 그 이란 땅이 다 오메르 때는 이슬람 땅이 돼요. 그래서 암살당했어요. 암살당했는데 그 자리에 누가 오르냐? 오마르, 알리죠. 오스만 3대 칼리프가 앉습니다.
자, 오스만이 누구냐? 오스만이 이분이란 사촌동생이에요. 이분이랑 삼동생이에요. 근데 오스만은 또 어떤 사람이냐면 이고니 회장 같은 사람이에요. 그 당시에 제일 부자였어요. 근데 모함메드 사드는 친구였고 모함메드 사드 설교 활동을 했을 때는 자기 돈을 엄청 갖다 박았거든요. 그래서 한번 파산다 했어요. 사실은 이슬람 초기 시절에 자기 갖고 있는 모든 재산을 갖다 박았기 때문에 파산한 적도 있었는데 다시 이제 사업을 잘하니까 돈을 많이 모았거든요. 이분이 오메를 죽고 난 다음에 지도자로 선출됩니다. 이 선출 과정에서는 다들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이제 사업을 잘하니까 나라가 잘 다스리겠지라는 생각으로 세 번째 칼리프가 됩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이슬람당이 너무 커졌어요. 이제는 아랍 사람들 말고 다른 민족들도 있는 거예요. 다 있어. 그리고 사람들이 이슬람을 개종했다고 하는데 이슬람을 알지 얼마나 안 됐는데 얼마나 뭐 내용을 알겠어요. 그래서 이런저런 곳에다가 딴지를 건 애들이 있는데 여기서 오스만 칼리프는 한 가지 실수를 해요. 도지사들을 자기 친척들 위주로 임명을 해요. 그래서 이슬람 전 지역에서는 도지사를 임명돼요. 여기서는 이거 너무 좋았다고 하시는 분이 있어요. 바로 이분. 모아비에 에부 수피안의 아들이죠. 에부 수피안 누구였죠? 모함메드 사도의 작은 아버지를 잔인하게 죽이는 부부이죠. 자, 이분이 제가 얘기했죠. 모함메드 사도한테 갖다 바친 거였어. 너 나의 아들을 가지고 가, 알아서 해. 그래서 모함메드 사도는 자기 살아 계실 때는 이분을 기록자로 썼어요. 계시를 기록하는 사람으로. 근데 이제 모함메드 사도 들어가시니까 군대에 들어왔어요. 군대에 들어갔는데 시리아 전쟁 때 너무 잘한 거예요. 그 비잔틴 제국 전쟁 상대로. 그래서 거기 승승장구하면서 오메르 때는 시리아 도지사가 됩니다. 시리아 도지사 되자마자 시리아에서 어떻게 보면 보이지 않는 자기네 나라가 거기서 설치됩니다. 이제 동전도 만들고 화폐도 만들고 다음에 이제 거기에서 이제 종파 싸움 때문에 밀리는 기독교 신부들을 부르고 니네들 알아서 너네 종교 활동을 하라고 하기도 하고 그 신부들 중에 한 명이 너무 유명한 신부예요. 오늘날에도 기독교 역사에서 유명해요. 다마스쿠스의 이온나스. 뭐 아시는 사람들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이 쓰는 기독교 책들은 오늘날에도 명작들이거든요. 다마스쿠스의 요한니스. 이 사람은 여러분, 이 사람의 세무조사관이었어요. 진짜 좀 약간 신기하죠. 이슬람이 왠지 오면 기독교인들을 괴롭힐 줄 아셨죠? 아니에요. 있는 시스템 그대로예요. 터치를 안 해요. 세금만 주면 돼. 세금은 10%예요. 근데 25%를 주려면 개종을 해야 되고 근데 대신 군인으로 활동해야 돼요. 하여튼 로마 제국 시스템을 이 사람이 제대로 코피페이스트해요. 그리고 시리아에서 자기네 세력을 만들어요. 근데 이슬람 공동체는 너무 시끄럽습니다. 왜냐? 아니 이 사람이 왜 자꾸 자기 친척들을 도지사로 임명을 해? 이슬람에서는 그런 거 없잖아. 핏줄. 그래서 난리 납니다, 여러분. 난리를 나서 여기저기 오스만 하야 운동, 촛불 시위가 일어납니다. 이분이 이란 사람한테, 이분도 이집트 사람한테 암살당해요. 암살당하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이슬람 공동체가 모입니다. 메디나에서. 다음 지도자를 누굴로 뽑을까? 알리로 뽑혔습니다. 알리가 이제 드디어 칼리프예요. 네 번째 칼리프가 됐습니다. 알리가 칼리프가 됐는데 문제가 뭐냐면 사람들이 화가 난 거예요. 아니 이란 사람이 와서 이분을 암살했는데 이해를 해. 왜냐면 이란은 이교도예요. 이교다가 와서 죽였어요. 근데 오스만을 죽였던 이집트 사람은 무슬림이었어요. 어떻게 무슬림이 가서 칼리프를 죽느냐. 사실 테러리즘은 이때부터예요, 여러분. 여튼 그래서 다들 항의 시위를 합니다. 탄핵하려고. 근데 알리 보기에는 이 사람을 죽이는 사람들은 무슬림들인데 제대로 수사를 하지 않으면 무고한 사람들도 죽을 수가 있다. 그래서 알리는 여러분 좀 천천히 가자. 오메르를 죽인 사람이 이교도였어요. 조라스트교였어요. 바로 그 현장에서 사실은 체포돼서 죽었거든요. 근데 오스만을 죽인 사람 무슬림들이에요. 지금 이슬람 안에는 이간질이 들어갔어요. 지금 무슬림들이 무슬림들끼리 싫어하고 있어요. 내가 단순히 이분의 암살자를 찾아서 조지려고 하면 무고한 무슬림들까지 죽일 수도 있어요. 근데 나는 무고한 사람을 죽이고 싶진 않아요. 그래서 천천히 가자. 여기에다가 반대 소리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모함메드 사도의 부인 아이샤. 알리 너는 못하고 있어. 너는 너무 착해. 너는 계속 종교만 해야 돼. 너는 그냥 종교랑 관련된 거만 해야 돼. 법무부 장관 같은 거 해야 돼. 너는 이렇게 나라 다스리는 못하고 있어. 그래서 너는 하야해. 하고 모함메드 사도의 부인이 날조를 보냅니다. 그리고 알리의 사촌동생, 친척이에요. 그분도 뭐라고 해요? 알리 미안하지만 넌 너무 착해서 나라 다스리는 못하겠어. 너 그만해. 그래도 알리는 싫은데
하니까 붙어요. 누구? 알리의 군부하고 무함메드 사도의 부인의 군부예요. 여러분 잘못 들으신 거 아니에요. 무함메드 사도의 부인이 아이샤는 2만 명 군대를 모으고 쿠데타하러 쳐들어옵니다. 2만 명 모았어요. 무함메드 사도의 부인 아이샤가. 그래서 2만 명을 끌고 옵니다. 알리를 끌어내리려고. 알리의 중앙 군부는 붙어요. 붙었는데 알리가 이겼습니다. 알리가 이기고 용서해요. 알리는 용서하려고 하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알리 너 미쳤어? 너 왜 용서를 해? 이거 전쟁이야. 전쟁에서 치는 사람의 대가를 저질러야지. 알리는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야 저기 지도자 안 보이냐? 무함메드 부인의 우리는 어떻게 뭐래? 그냥 내전이었고 내전이 끝났어. 이제 다시 한번 서로 용서하고 넘어가는 거야. 무함메드 정통대로. 1차 내전이 끝났어요. 1차 내전이 끝났는데 문제가 뭐냐면 무아위에 시리아 도지사. 이번에 시리아 도지사가 딴지를 걸어요. 알리 미안하지만 내가 너의 대통령직을 인정할 수가 없어요. 부정선거예요. 왜냐? 첫째는 너는 오스만의 수사를 제대로 못해요. 빨리 오스만의 수사를 해야 되는데 너 안 하고 있어. 두 번째, 네가 선출했을 때 그 선출위원회에 있었던 사람들이 그냥 아라비아 반도에 있었던 무슬림들이야. 근데 이슬람 파봐. 어디에 있어? 우즈베키스탄부터 모로코까지 갔잖아. 거기 있는 무슬림들의 대표자들이 있었어? 없었잖아요. 그럼 뭐야? 이거는 인정할 수가 없어. 다시 선거를 해야 돼. 알리는 뭔 말인겨? 하고 2차 내전이 터집니다. 2차 내전이 터졌는데 이제 시리아군하고 이슬람 중앙정부군이 붙어요. 붙었는데 알리는 이제 이기려고 했을 때는 무아위에 도지사이죠. 똑똑해요. 똑똑하니까 뭘 했냐면 이제 알리가 이길 거잖아요. 딱 봐도. 자기 부하들한테 얘기해요. 칼하고 창에다가 코란의 베이지를 꽂아라. 그런 식으로 나와라. 그러면 알리는 너무 착해서 칼하고 장에다가 꽂혀 있는 그 코란의 페이지들을 보면 너무 좀 약간 착하고 순하니까 칼을 꺼내지는 않을 거다. 자, 알리는 이미 전쟁 진짜 이기고 있었거든요? 이기고 있었는데 딱 그 단계에서는 다음날 다시 이제 전쟁터에 나왔더니 뭐야? 시리아 군 칼에는 그리고 장에는 코란의 페이지들이 있어. 이거 안 되겠다. 나는 코란에다가 이렇게 칼하고 장을 대줄 수가 없다. 그러다 보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막 이기려고 했는데 그럼 어떻게 할까? 쇼부를 치자. 쇼부를 치려고 했는데 이제 모여요. 알리하고 알리의 직근들 그리고 시리아 도지사 무아위하고 무아위의 직근들 모이고 얘기를 하다가 그래 나도 더 이상 이슬람 칼리프가 안 할 거야. 너도 더 이상 시리아 도지사도 하지 말고 칼리프에 대한 욕심도 버린다는 걸 선고를 하고 우리 둘 다 하야하자. 알았다. 오케이. 그래서 이제 국민을 모아요. 아이 선생님 나와요. 여러분 그동안 의견 갈등 때문에 의견 차이 때문에 이슬람 공동체를 많이 싸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는 더 이상 무슬림들끼리 싸우면 안 되니까 저는 대통령직 사직하겠습니다. 자, 무아위에 씨 이제 얘기하시죠. 근데 무아위에는 네 이제 다음부터는 대통령 저예요. 뭐야? 이거 뭐야? 사람들이 놀란 거예요. 장난치나 뭐냐? 그러다가 다시 2차 쇼부를 치는 거예요. 아 니네들 지금 장난치려고 하는 거야. 우리는 합의했다가 이렇게 했다가 말이 되냐고. 그러다가 마지막 쇼부는 뭐냐면 알리 임기가 끝나면 우마이야가 대신 칼리프 되는 걸로 쇼부를 친 거예요. 여튼 그렇게 되다가 일부 무슬림들이 너무 화가 난 거예요. 이 알리하고 무아위에는 무슬림들을 가지고 너무 장난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명을 죽여야 돼요. 그래서 알리 지지자도 아닌 무아위의 지지자도 아닌 한 세력이 이제 제3의 세력이에요. 어떻게 보면 오늘날은 5만 사람들이긴 한데 암살팀을 만들어요. 알리도 죽일 거야? 무아위에도 죽일 거야. 알리를 죽였는데 무아위에를 못 죽였어요. 무아위에를 못 죽이니까 무아위에는 이제 알리가 죽으니까 다음 순서 나 아니야? 해서 자신을 칼리프로 선포해가지고 이 암살 세력을 뿌리를 뽑으면서 자기네 정권을 안정화시키고 이슬람의 새로운 지도자가 됩니다. 자, 여길로부터 무아위에의 정권을 반대했던 사람들은 시아파들이고 여기서 무아위의 정권을 인정하거나 관심 없거나 사람들이 순위파가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습니까 여러분? 이 계기로 시아파하고 순위파가 생긴 거예요. 오늘은 여기까지. 좋아요. 고생하셨어요. 자, 여러분 방송 마무리하기 전에 이분들에 대한 감사한 마음도 전해야 됩니다. 우리 채널 유료 구독하시는 분들입니다. 이분들 감사합시다. 좋으신 분들이에요. 이분들한테 감사하고요. 우리 채널 유료 구독하시는 분들 여러분들한테 감사해요. 왜냐면 시간이라는 거는 소중하거든요. 여러분 지금 갖고 계시니까 소중한 시간을 저한테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물론 뭐 여러분도 알고 싶어서 여기 오셨겠지만 근데 와서 뭐야 알 거 아무것도 없네 하고 나가실 수도
하셨잖아요. 너무 감사하고 그럼 여기서 방송 슬슬 여러분한테 안녕 계세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목요일 방송 연습 후에 여러분 안녕 계세요. 바이바이.